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누가 말해도 IT 쪽은 이제 많이들 저희가 고민해왔고, 자동차도 어쩌면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거죠.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다들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고 완성자적은 잘 안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를 예를 들면 그냥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데, 기아차는 그나마 좀 최근에 좀 반등했던 거 아닌가? 뭐 최근에 다 업종이 조금씩 반등한 부분이 뭐 있었습니다. 미약한 편이야. 근데 어때요? 자동차 판매는? 하여튼 오늘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이게 NS가 보통 이렇게 제목 달 때는 저점을 지나서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저점을 지났을 뿐이다도 있잖아.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점을 지났을 뿐이다 같은데, 내 느낌은. 네, 그래서 저점을 지났으나 숫자로 좀 얘기 좀 해줘.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저점은 4월에 기록을 했고요. 누구나 저점이 4월인 건 다 알고 있고. 예, 그래서 4월에 이제 뭐 첫 페이지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4월에 저점을 찍고 5월에는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0%대로 이제 감소율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 4월에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 공장들이 이제 대부분 가동이 중단됐었고 판매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기회 자체가 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 대비로는 이제 5월이 일부 공장들은 좀 가동을 했고, 또 일부 이제 판매법인들은 이제 판매 재개를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가격도 오르고 중고차 가격도 빠짐세가 회복이 이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표들이 사실상 이제 5월, 4월 대비해서 개선되는 것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상 뭐 조금 더 뭐 개선이 돼도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와중에서도 현재의 그 라인업들이 내수 시장에서는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7월 경에는 또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들이 미국 출시가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7월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 이제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게 좋아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난주부터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이제 선행해서 유럽 지역들을 위주로 그 부양책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선반영한 상황이 좀 전개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쪽은 좋은데 해외 맞습니다. 쪽도 기대지. 사실 숫자 보면 해외 쪽은 정말 많이 안 좋죠? 아니, 네. 뭐야, 이게 어떻게. 그렇죠. 내가 그냥 제목에 저점을 지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지났다고 해서. 이게 뭐. 근데 다만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네. 외국인이 좀 사줄 수 있냐, 뭐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게 판매가 정말 최악이더라고. 네, 그 4월 달에도 인도 자동차 판매는 10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도 안 팔렸어요. 다운되니까. 네. 근데 뭐 개선될 여지도 그런데도 안 보이고 잘. 인도는 최근에 모디 총리가 이제 경기 재개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6월 달 숫자는 어떻게 보면 5월 달보다 조금 더 올라올 개연성이 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올라온 속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현대기아차의 신차 모멘텀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존재합니다. 다른 메이커들은 사실 이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이 산업 내에서 현대기아차가 좀 이러한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경쟁 업체 대비해서 결정적인 이제 경제 우위에 도달하게 될 수 있는 이제 핵심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적에 의미 있는 이제 뭐 실적 우위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려면 사실 뭐 3분기까지 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사카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그냥 방향성만 보면 주식을 계속 고고 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만 보면. 근데 그러면 이제 방향성 위로 뭐 내년까지 바라보면 무조건 위로 가니까 뭐 지금 사서 물리나 뭐 어쩌나 뭔 상관이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제 3분기야 3분기. 그러니까 1, 2분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돌아가는 게 자동차만 해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3분기가 개선되는 폭이 되게 적은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렇죠. 3분기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좀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는 올라오고. 예. 기존이랑 같은 체제로 공장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재고가 어쨌든 기존보다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중고차 업체들 이슈가 좀 이제 불거진 상황이기 하츠 때문에 저번에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렌트카. 예, 헐츠가 근데 허츠냐? 하츠가 아니야. HERTG이기 때문에 허츠구나. 예. 그래서 하트는 왜 하트라서 마음을 생각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츠 부도도 의미 좀 그때 우리가 잘 코멘트 하시는데 내가 네. 너무 안 했는데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보유 차량들이 중고차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이 헐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중고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그게 됩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 아니야? 그 엄청난 중고 가격 지수 있잖아. 그게 뭐였지? 맨하임. 예. 맨하임은 어때요, 요즘? 그게 지금 5월 둘째 주 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괜찮았잖아. 돌아서 가지고. 4월보다 조금 올라온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좀 더 보정될 가능성이 아래로 보정될 가능성이 하츠가 아니라 허츠 때문에 네. 맨하임 지표 도니까 그때 내가 당신한테 이게 그렇죠. 보통 경기 돌 때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했는데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네, 왜냐하면은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업체들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5월 말부터는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대부분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공장은 가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초에 저희가 접하게 되는 중고차 가격 지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하방 쪽으로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 달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네시스가 내수에서 정말 잘해줬어요. 엄청. 그리고 제네시스 이번에 엔진 또 무슨 얘기 좀 나오던데 소리 난다고? 근데 그 G80 제 생각에는 이 생산 초기에 나오는 이제 별거 아닌 거야? 것들은 저희가 아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차종들은 이미 이제 올해 사전 예약이 다 끝난 차종들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감소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7,500대가 G80이 이번에 판매가 됐거든요. 내수에서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완성차에서 생각하던 물량보다 3배 이상 판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저희는 이제 내수에서 뭐 다음 달에 이번 달에도 이어지겠지만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야 주가가 이제 강력하게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저희는 7월부터 조금씩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좋아지고 그건 3분기가 네.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이제 저희 기대치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지금 3분기 난 전체 NS가 추정한 것을 다 놓고 딱 봤어. 네. 올해를 딱 봤더니 3분기가 생각보다 조정이 많이 안 됐더라고. NST 네, 놔둔 맞아요. 거야 지금 다. 네. 맞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2분기 테크니컬하게 보면 2분기 프리뷰가 나오면서 3분기 실적도 내려가는데 3분기 막상 접어들게 되면 핵심 차종이 볼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 교차하는 구간이 생길 것 같아요. 별거 아닐 수 있다. 3분기의 실적 감익이 생각한 거 기대보다 확 내려와도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오히려 네. 7월에 3분기를 막상 까고 내려놓을 때 사자. 그렇죠. 네.
야,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왜냐면 내가 그냥 계속 듣는 것마다 이런 식이야. 바닥은 쳤어요. 오케이, 누가 몰라. 1, 6이 바닥 안 친 거. 근데 3분기에 대한 값들을 조정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심플해. 주가 올라오니까 애널들이 굳이 하향 조정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 자, 그렇죠. 우리 테크니컬한 분 자렸을 때 테크니컬 시점 나오고 고쳐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안 고친 것 같아, 지금 추정치들을 다. 네, 그래서 추정치가 조금 내려가야 할 부분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랑 무관하게 실적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GV70 뭐 신차 하나 몇 개가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대량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스케줄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이 좀 더 내려가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가 이제 주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반등을 저희가 기대해야 될 시점이 자동차는 오히려 그때. 예, 되지 않을까 싶고 어느덧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제 3개월 안짝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생각을 정리해가는 시간이어서 뭐 좀 네. 투자자분들은 이 방송 들으면 더 헷갈린다고 하실 수 있어서 죄송한데 내가 헷갈려서 그래. 제가 헷갈려서 좀 얘랑 얘기해보면 당신과 얘기하면 또 그렇고 또 누구랑 얘기해보면 그렇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헷갈려. 가장 심플한 거는 대전제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가 미국에서 성공하냐 안 하냐 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한 높잖아. 성공하고 있잖아. 높은데 응. 올해는 아직 미국에 가지 않았어요 이 차종들이. 그러네. 예. 이 차종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하는 구간은 7월부터 시작이 조금 돼요. 그마저도 현지에서의 성공이 확인이 되면 또 램프업을 또 해야 돼요 국내 공장에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신차가 와서 막 될 만큼 미국이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텀을 보고 말씀을 뭐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5월이었고 6월, 7월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제네시스 현지 판매법인에서 나오는 이제 인터뷰들은 사전 계약의 이제 결과가 매우 좋다. 수천 대, 수만 대가 이미 이제 10,000대 이상으로 이미 사전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보도가 인터뷰가 되고 있고. 그때 현대차가 한번 움직이겠네. 그래서 그걸 이제 7월 내지 뭐 8월 뭐 이 정도 시점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도 신차의 성공, 즉 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올해는 어차피 PR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핵심 변수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성공을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쨌든. 국내 판매 갖고는 안 돼. 네. 그거 갖고를 바이콜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예, 근데 이번 내수 판매량에서 현대차의 증산 의지를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로 5,000대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 15년 12월에 이때 밀어내기 한창 할 때만 5,900대를 한 번 엄청 잘 했었고 팔리네.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대, 2,00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달에 4,000대, 이번 달에 7,500대, 다음 달에는 8,000대로 넘어가게 돼. 이게 전부 다 내수입니다. 내수는 엄청 팔리는 예.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생산량을 의미 있게 조절하려는 이제 현대차의 의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G80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 GV80 차량도 있고 후속 다른 차량들도 하반기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를 조금 더 색깔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분인 것 같아. 젊은 네. 친구들은 테슬라 사는 것 같고 돈 좀 있는 애들은 맞지. 너 땅들은 굳이 외제차 사봤자 AS도 잘 안 되고. 그게 테슬라도 지금 AS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테슬라도? 예, 그래서 뭐 딜러 체제가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그래서 구조이기 테슬라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한 대가 딱 있어. 내가 빨갛게 있어가지고 저 누가 타나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동네는 올드한 동네여가지고 주차장도 전부 다 길가에서 해야 되고 이런 동네여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산책을 나가고 있는데 어떤 애가 딱 타는데 젊은 애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그래서 테슬라는 확실히 젊은 층이 어떤 옛날에 어떤 BMW 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 같고. 또 흥미로운 게 테슬라 오너들이 또 테슬라 주주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테슬라 주주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그런 거보다는 어중간한 외제차 타던 사람들 있잖아.
옛날 뭐 레서스부터 네. 시작해서 그러던 사람들은 국산차가 이제는 완전히 품질 면에서 안 밀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독일차를 선택하지 할 않고 이유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와이프 차가 이거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 뭐 자기 차는 외제차였으면 오늘 타봤더니 이 차가 홀랐거든. 난 타기보다 이제 전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렇죠. 예. 국내 쪽에서 확실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수입차 마켓시어가 올라가는 것도 다 이제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수에서는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좀 호조세를 당분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가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건데, 사실 신흥국에서 급반등을 저희가 예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자동차 투자자라면 미국에서의 이제 신차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7월에서 8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점 전까지는 이런 부양책들 아니면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봅시다. 나도 지금 최근에 자동차를 좀 보면서 그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움직인다는 거는 미국 쪽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실적 보면서 실적은 기대값은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7월에 많을 것 같아. 에너지들 실적 나오면서 그냥 쫙 고칠 것 같아서 뭐 그때만 잘 한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까? 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